이번 종합토론에서 종합토론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9년 대한민국 광역 및 지자체 공공 PR 대상 토론에 맡은 서울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원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오래 앉아 계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땡땡 대상, 내지는 지자체 땡땡 대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화 와서 참여해달라 이런 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전화 참여를 이렇게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후원이나 협찬 등을 요청하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부터 이 공공 PR 대상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전화를 직접 제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가장 좀 어려웠던 게 이제 저희 예산 없어요, 후원할 계획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난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미 경험을 하셨다시피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과 실무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학회이고 전혀 후원이나 협찬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 공정성과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땡땡 대상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시상만 하고 사진 찍고 그냥 바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비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이 대상의 취지 자체가 이 공공 PR의 중요성, 당위성 이런 걸 강조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해당되시는 이 지자체 담당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발표하고, 또 이 발표라고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모양새가 작년도에 하셨던 많은 이 PR 활동을 평가하고 이런 물론 노고를 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가하는데 그런 형식을 좀 취했지만, 결국 지금 최소한 이 토론의 자리만큼은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지적질하는 그런 형식의 모양새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다 앞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양방향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토론자들만 앞에 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문이라든지 저희가 또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마이크로 신속하게 이렇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심사위원들도 이렇게 한 8인의 무접당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제가 다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죄송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일단 돌리면서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말씀씩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문안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된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풍성한 토론의 장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할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른 학회 일이 점심때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발표를 참 다들 준비를 잘 해오시고, 그리고 사람들 여기 좀 떨릴 수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있어서 다들 잘 준비하시고 잘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좀 발전적인 코멘트라든지 또 질문들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 신문방송학과의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발표하신 거 너무 잘 봤고요. 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봤으면 참 좋았겠다. 실무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기업 관련된 사례들을 학교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홍보와 광고 부분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건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하신 자료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면은 수업 때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활용을 해서
학생들에게도 좀 공부하는데도 도움도 되고 또 이 단체 그 광고와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신 분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미디어 영상 방송학부 이성훈 교수입니다. 네, 오늘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 기업 마케팅이나 브랜드 마케팅이랑 달리 지역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분들께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해 주셨다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워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 역시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유영석입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잘 소중하게 준비하신 자료 잘 봤고요. 역시 발표를 들어야지만 제대로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1차 신청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또 받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보니까 역시 처음 서류부터 준비를 잘하신 분이 발표도 잘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또 느낀 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 내용들이 또 저희가 지금 앞에 이렇게 계신 분들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전달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나중에 또 Q&A나 뭐 발표를 토론을 하시겠지만 좀 궁금한 것도 많았었는데 좀 Q&A 시간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좀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차기 년도에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 캠페인 전문에서 이브레인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지자체 오셔서 좋은 내용들 발표하시고 또 성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또 달랐어요. 많은 분들 작년보다 훨씬 더 수준도 높았고 공공 캠페인이나 하면 그 민간에 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덜 크리에이티브적이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또 올해 정말 오신 분들 보면 발표하는 내용들 들어보니까 민간 못지않게 높은 수준, 높은 퀄리티의 캠페인들 진행해 왔구나 생각이 들었고 오늘 내년이 또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소비자TV의 윤청민 부사장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시상식에 왔었고요. 또 올해 이렇게 심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데요. 반복 수사하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 저희 KBS에서도 계속 방송을 해왔고 지금 소비자TV 방송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까지 이렇게 영상들 크리에이티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이 정도 수준이 되시면 정말 저희들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좀 간결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어진 예산이 아주 적었을 텐데 그런 예산 범위 안에서 이 오디언스한테 이렇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셨구나라는 고민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배울 점도 참 많았고 또 상호간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점들이 더 부각되고 서로에게 더 종합되어서 내년에는 더 수준 높은 이런 발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광고 PR 영역의 이제 교수님들과 또 대한민국 최고 불지의 PR 대행사 대표님들도 와 계시고 또 언론 쪽에서도 와 계셨는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한 분당 이렇게 지자체 하나 내지는 사례 하나당 이렇게 할당을 드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도 괜찮습니다. 특정 오늘 발표를 듣고 특정 지자체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 않고 굉장히 큰 거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또 이 프로에서 질문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 주셨습니다. 격의 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네. 그래도 먼저 맞는 게 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가 정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라서 겹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한 팀만 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사안 자체가 되게 민감한 사항이죠.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홍보하는 건데 이슈 파이팅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랑 갈등 상황이죠. 근데 사실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동남권,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 이외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는 주제인데 그쪽에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공항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민감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제가 볼 때는 잘 이벤트를 진행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자체 여러분들이 지자체에서 그런 이슈 파이팅이 생길 때 선점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아직 적극적으로는 그런 식의 이제 PR 이벤트나 이런 것 이게 안 되고 있었네요. 안 하고 있었을 텐데 부산이 먼저 이제 선점을 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타겟팅은 부산 쪽이랑 그 동남권, 그러니까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져주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 오프 행사를 부산에서 3번 하고 이제 서울에서 1번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사실 부산에서는 굳이 그런 식으로 크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1번 정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여러 차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내용들 보니까 이제 장점들을 비교해서 장점들 잘 설명한 것 같고 사실 비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사실 비용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이제 오프 나름대로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미디어가 이제 매개되지 않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그냥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죠. 관련 공중을 상대로 한다기보다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횟수라든지 어떤 지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련 공중으로 만들어내는 그 역할이 중요하고 그걸 미디어를 좀 더 활용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훌륭하게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예. 아까 마이크 괜히 마이크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냥 편안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시상식과 토론의 가장 핵심은 그죠? 예, 우리 뭐 뽐낸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경기도청에서 한 내용을 보고 야 우리 내년에는 저걸 좀 이용해서 활용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게 가장 우리의 시상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에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지목을 하셔서 뭐 경기도청은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셔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고 저희도 이렇게 취임수도 넣어드리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토론자 중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분위기가 물이 네, 우리 30분이 제가 부족해요. 마이크를 전달받은 책임으로 제가 잘하는. 네. 근데 왜 이제 잘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돼요? 아니 될까요? 이건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나아. 예. 좀 간략하게 평평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다들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외신 보도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재평가가 됐잖아요. 그 3가지 요소를 들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첫 번째가 이제 민주화, 두 번째가 선진 의료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명한 정부입니다. 근데 그 투명한 정보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2가지 측면에서 정책 PR이 굉장히 발전을 했구나 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다. 이게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책 PR인데 단순히 시민, 국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여수시였나요? 여수였죠. 그 해외 그 이해관계자들까지 목표로 설정을 하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PR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접근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택이었나요?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친근한 소통을 구현하는 점, 그리고
충북이었죠. 인지, 실행, 체험이었나요? 이 세 단계의 전략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PR 실행을 하시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명 그리고 토론도 이해합니다. 네, 편안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 저도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정책 PR이라고 얘기했을 때 혹시 이제 시에서 한국시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에 대한 어떤 뭐 홍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도 없고 이제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정이나 아니면 단체 이제 홍보를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애써주신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두 군데를 좀 이렇게 집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매일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광고나 홍보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제작 부분에만 많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데 아까 이제 봤더니 평택 씨하고 그 충북에서 하신 걸 봤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플랜 투 C라고 해서 사전에 기획을 조사를 통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된 부분에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실행만 하고 끝나거나 기획과 실행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기획이나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고 그걸 어떻게 목적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을 통해 그걸 해결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마지막에 측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다시 이제 피드백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런 마지막에 그런 측정과 피드백이 향후에 그 캠페인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회나 아니면은 그 도민이나 시민 국민들이 그동 것부터 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더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부분들에 백업을 할 수 있고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좋고 목표를 설정한 후에 실제로 진행된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측정 부분들이 되게 잘 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놀라웠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칠 때에도 이런 부분들의 예를 들면서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우선 여수시 지역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보고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컨텍스트 마케팅을 알고 적용을 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장소나 그런 지역의 관광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텍스트, 즉 맥락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소나 지역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장소나 지역을 그 맥락을 고려하라는 거는 그 지역의 역사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그걸 둘러싼 컨텍스트를 고려한 마케팅을 해야만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가지고 마케팅 요소로 녹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웹드라마라는 포맷으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녹여서 여수를 방문하는 사람이 여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상업적이나 아니면은 한번 방문하고 말 그런 관광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수가 가지는 그런 지역의 의랑 지역의 정체성, 여수만의 그런 차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 계시는 다른 지역분들도 만약에 다른 지역의 이제 그런 관광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여수 사례를 좀 바탕으로 그렇게 장소나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콘텍스트를 고려를 해서 지역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좀 참고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좀 끼워줄까요? 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약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자체나 광역이나 기초나 실제는 민선 단체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신데 크게 봤을 때는 단체장님이 생각하는 주요 정책들, 뭐 경기도 같은 경우 주요 정책들을 주로 홍보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과 멀수록 관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거리, 지역의 먹거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실무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체장들의 정책은 정책대로 알려야 되는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은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관광에 대한 또 콘텐츠는 실제 반응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유입하고 이런 데에서는 관광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관광하는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협업을 하시는데 그 협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플루언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플루언서 활용할 때 고민할 게 한 3-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들이 많은데 첫째는 비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인플루언서 비용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부르는 게 갑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박만래 할머니 아시잖아요. 저희가 2년 전에 2천만 원 들고 했는데 작년에 5천만 원 들었어요. 그분이 소속사가 생기는 바람에 CJ ENM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여러 관리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또 인플루언서도 마이크로가 있고 매크로가 있는데 이 측정 단가 힘드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다 줬는데 저희가 원하는 콘텐츠가 안 나올 때 그걸 항의하는 걸 또 캡처를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실무자들 진짜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의도대로 콘텐츠가 생산이 안 됐을 때 하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갔을 때 그리고 그때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걸 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항상 팔로워 수를 많이 따지는데 이게 진성이냐 진성이 아니냐 많이 논하는데 그걸 지금 정교하게 골라낼 수 있는 곳들이 없어가지고 대안으로는 그분들의 댓글을 많이 봐서 실제로 이분이 컨텐츠 만든 게 여러 댓글에 달렸을 때 그 댓글의 반응에 따라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우리한테 우호적이냐 비호적 이런 걸 걸러내시냐 실무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도 위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작년 인블리 사태 아시잖아요. 실제로 인플루언서들 막 무턱대고 많이 써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꾸로 위기가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석 녹차 여기 놓여 있는데 A라는 인플루언서 썼는데 그분의 신뢰성 때문에 보석 녹차까지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인플루언서 쓰실 때 과거에 추적 조사를 하거나 해서 실제로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좀 걸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관련된 단체 또는 지자체에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너무 우리가 외부 협력도 중요하지만 내부 인플루언서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평택도 캐릭터 있는데 실제로 다 속으로 펭수 같은 캐릭터를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플루언서 단점이 뭐냐면 한번 그 컨텐츠가 직폭이 확산될 때 좋은데 그게 다시 소강되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천천히 올라가는 그 컨텐츠를 계속 누적하는 그런데 그 대표 캐릭터 또는 대표 인플루언서를 자체를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도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매크로 인플루언서 쓰다가 자체 육성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3명이나 또 5-명이나 해서 지속적으로 키우시면 훨씬 그 관계성이랑 또 그 컨텐츠 누적 효과, 그다음에 효과성도 매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특정 지자체보다는 저도 총평에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1곳이 이번에 이제 지원을 했고 그곳에서 6개 단체를 뽑았는데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눈이 높다. 왜냐면 6개 단체 모두 다 특징이 있었어요.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분명하게 했던 캠페인들이었는데 그걸 다 찍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심사위원분들 수준 높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컨셉과 전략이 있었어요. 여기 오신 모든 그 지자체들이 그래서 웹드라마를 중점으로 했다고 하고 정책 광고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하셨고 그리고 바다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참여형 마케팅을 만들어내고 마찬가지로 부산도 정책 캠페인인데 인게이지먼트를 좀 높였던 캠페인
그 인플루언서들을 협업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트렌드를 잘 가져갔고 또 캐릭터를 활용해서 라이언스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서 6개 단체 모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명한 컨셉과 전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두 번째는 성과 분석과 효과 분석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기도 했지만 이런 성과 분석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전략적 홍보가 과연 그 목적대로 그 성과를 도출해준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혹시 열정 있는 단체니까 이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담당자분들 다 보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당자의 역량도 중요하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이런 캠페인 캠페인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높았고 영상 관련돼서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비중도 높였고 그걸 보면서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의 연속성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 전략을 만들 것인가에 고민하셨는데 이렇게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담당자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캠페인을 수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공공 캠페인인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이제 캠페인 하게 된다면 올해 했던 캠페인 성과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담보해서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해야 된다 생각이 있고요. 제가 매번 이제 사례 발표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내용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예전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처치에서 했던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캠페인인데 지자체 캠페인 중에 가장 진정성 있는 캠페인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세계에서 상을 받았던 캠페인인데 그 캠페인의 가장 주요했던 부분들이 인게이지먼트였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6개 단체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들으면서 고민을 하셨어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고 이 인게이지먼트 부분을 조금 더 참여했던 시민 참여의 이런 가버넌스와 함께 했던 이 사례를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여기서는 대한민국에서 상을 받았지만 잘하면 오늘 발표했던 사례 중에 몇 개는 글로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캠페인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발표에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TV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저희가 신문사도 인터넷 신문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광고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 요즘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 공공 PR하고의 관계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지상파에서만 광고를 하다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만 또 광고를 열심히 하시다가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광고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제 LG나 삼성이나 CJ나 담당 광고 담당자들이 하소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비용은 유튜브나 이런 SNS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실제로 매출이 오르지는 않아요. 관심도는 높아지고 조회수는 많아지는데 실제로 회사의 실적과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 다양한 매체들을 믹스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례로 지금 제가 작년에 제작했던 프로그램이 KBS에서 씨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씨름이 관심 없는 아이템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템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면서 예능으로 발전한 사례가 됐는데요.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표현을 한 거냐면 쿼리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TV 광고나 PPL이 나갔을 때 네이버에서 검색이 터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바로 다음에 검색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그러들고 이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봤을 때 순서가 TV나 신문 이런 관심도 그 다음에 검색을 통한 정보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할 때 이거 거꾸로 준비하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성군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들이 다양한 유튜브의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네이버 블로그에도 SNS에도 이 자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하나의 일관적인 타겟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제작이 돼야 되고 적은 예산에 광고를 집행했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행동 변화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생해서 이 유저들이 오디언스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면서 관심 있게 만들어가게끔 하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꾸준한 자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관계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방역지자체들이야 워낙 지금 보니까 잘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그래도 기초지자체보다는 좀 풍부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역지자체보다는 그 기초지자체에 이번 출품하셨던 분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성군 같은 경우에 정말 예산 적죠. 아까 처음에 소개하실 때 보니까 전체 시 예산이 5천억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홍보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이런 SNS 하신다는 건 사람들에게 신뢰도를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신뢰도를 주는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조금 옛날 세스코라는 벌레 해충 퇴치하는 회사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홍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대1로 묻고 재미있게 답변해주고 그래서 제가 보성에 놀러 가고 싶을 때 실제적으로 묻고 답하는 그런 1대1 그 Q&A 솔루션 같은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실제로 답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수 같은 경우에 그 정말 저도 인상 깊게 봤고요. 여수 반란 사건이나 뭐 이 여수 사건이라고 여러 가지 명칭 갖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역성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품고 있으면서도 좋은 아주 저예산으로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여기서 확산 전략이 조금 영상의 확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이제 솔자TV가 좀 공익성을 갖고 있는 케이블 TV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콘텐츠가 부족함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사실은 비용 없이도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TV항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방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확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무원 국공무원이라는 컨셉도 정말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요즘 다 공무원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배우를 지금 하신다고 이제 뽑으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전문 배우를 뽑는 과정을 한번 오디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한 19 공무원 기술직 임기제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공무원을 연기로 뽑는다 그러면 아마 상당하게 큰 분량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평택이가 훨씬 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일이 적어도 9시 뉴스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목포 가보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포 광고를 했는데 목포에 안 왔대요. 근데 손혜원 의원이시죠? 창성장 사건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자라는 것 때문에 뉴스에서 한 10번 나오니까 10배 이상 관광객이 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평택이가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획과 전반적인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내년에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보다는 자유스럽게 좀 토론하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프로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이렇게 지목을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 오늘 발표하신 지자체 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좀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질문도
하셔도 괜찮고요. 네,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번 편안하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사실 좋은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뭐 저희는 너무 저희 예산인데 이걸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팁을 좀 온포인트 SE라고 표현도 하는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토론자를 특별히 지목하지 않으셔도 질문을 하시면 아마 다 이 소위 말해서 전공들이 조금씩 달라서 아마 합당한 답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네네네네. 그 저희가 많은 20 이상 수입하고 많은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많은 캠페인 네, 저쪽 게 잘 되더라고요. 그건 잘 안 되고요. 요게 잘 되네. 저희가 많은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 항상 시의회에서 질문하는 것들이 이게 효과가 있냐는 질문 항상 많이 받습니다. 사실 뭐 저희처럼 지금 뭐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행사 준비도 바쁜데 이 결과 측정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나 하는 고민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좀 측정을 하면 좀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혹시 평소에 생각해 놓으셨던 게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두 군데다 주세요. 네, 다른 지자체한테도 질문을 하셨고 저희한테도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네? 예, 손 주신 분도 예, 말씀 주십시오. 마이크 예. 끝에 계셔가지고 그나마 되는 것 같은데. 네.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미디어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채널들이 신청해서 신속하게 기억할 수 있는 영화 합성 하는 것도 있고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펜스라든지 호라이팅을 받았고 전남회를 참가한다든지 여행 전남회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계가 좀 있고 피드백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여행 전남회를 가지고 승무만 가지고 국가를 업무하고 사실 그게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하게 됐고 웹드라마는 지역의 공공한 문화 콘텐츠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 콘텐츠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숨겨진 요소들,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그 사람을 일으켰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감성, 그 정신이 그렇게 하지만 관광객들이 아니면 제3자의 고객들이 그 도시에 대한 웹의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웹드라마만큼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작가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수에서 가장 여수다운 말하는 사람은 여수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걸 2차 역사적 건설이라는 문화 현재 상황에서 모티브를 잡고 그 모티브를 현대적으로 대입해서 다시 멘션해서 스토리 텔링을 해서 드라마로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주변에서 안 하고 그 전체를 파는 얘기죠. 국가에서도 아니고 무대에서도 네트워크들이 생기죠. 웹드라마를 우리가 수집하고 하게 되고 그 웹드라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홍보가 되죠. 그래서 이만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 좋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고 민간에서도 만들고 그런 것들에 어떤 싸움이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브랜드 검색이라든지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점을 많이 두는데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목소리 크게 하시죠. 네. 그냥
실제 실무적 관점에서 말씀드린 효과 측정이 매우 어렵잖아요.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컨텐츠 또는 예를 들어 1년간 장기 프로젝트 했을 때 거기에 영향력 미치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실무적 관점에서 특히 시의회에서 행정감사 받으실 때 연평을 만드실 때잖아요. 그래서 일단 측정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비용이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 조사하고 여론조사 이건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 네이버의 트렌드 검색을 활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 트렌드, 예를 들어서 보석 말차라고 쳤을 때 우리가 캠페인하기 전에 만약에 일정 기간에 트렌드 검색, 키워드 검색량, 버즈량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1000건이었다 월 평균. 그런데 우리가 이 캠페인 한 이후에 1500, 그러면 50% 성장한 거거든요. 그렇게 또 시의원들은 실제로 숫자에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올랐습니다 하면 50%. 근데 옛날에 만약에 1000만 원 써서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1000만 원 썼어. 예를 들어서. 그럼 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좀 더 공부하시면은 구글 어널리틱스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정을 본인들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입 경로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이게 직접 한 건지 아니면 건너서 들어온 건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자기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 거고, 네이버 트렌드 같은 건 실제 지금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량으로 하는 게 첫 번째고 가장 단순하면. 두 번째로는 일단 목표를 잡을 때 너무 거대한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면피하려고 또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표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간지표를 잡는 게 돼요. 그냥 중간, 예를 들어 우리가 100을 늘려야 되는데 갑자기 100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년 하려면 뭐 분기별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했을 때 그 약간 증감폭을 하고 그 증감폭 올릴 수 있는 또 각각의 대표 뭐 행사나 이벤트를 하실 예정인데 그때 이렇게 차근차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관점 그렇게 두 개를 하시면은 아마 그 행정감사가 나왔을 때 또는 윗분들의 지적을 아주 슬기롭게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만 첨언하자면 저희 이제 PR 영역, 그중에서도 공공 PR 영역이 가장 평가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가장 주요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평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량적인 지표도 있을 것이고 정성적인 지표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늘었을까, 뭐 이걸 하고 나면 얼마나 늘까, 뭐 내지는 이제 아까 정성적인 개념에서 보면 댓글에 이제 감성 분석 같은 게 이제 이런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매체 전략을 쓰던가 이렇게 전략을 썼으면 평가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하지 이러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이 플래닝을 가지고 평가까지도 플래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이제 이 평가를 도출하는 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이제 갑자기 이제 후끈 달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주십시오. 네, 평택 선생님. 뭐 구성이랑 행사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 공무원분들이 저희 소셜미디어를 함께 좀 운영을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참여를 유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구성분 그런 좀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혹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내부 분들 좀 소셜미디어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보성군 선생님 아까 발표하신 계장님 어떻게 공무원들을 감점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65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약간 10% 중 한 65명이 지금 홍보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랄까요, 긍정적인 걸 뒷받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즘 특히나 신입 공무원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정책에.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요즘 캠핑을 예를 들면 좋아하면 서너 명이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활동비를
1년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 거기 캠핑할 때 필요한 뭐 음식이나 아까 이제 저희 말차나 또 뭐 녹돈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자연스럽게 찍고 홍보하고 이런 비용을 조금 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14개 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데 1등이 저희가 해외 연수입니다. 네. 그러면 그 4명, 5명이 이제 호흡도 잘 맞을 뿐더러 1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해외 연수까지 가면 뭐 금상첨화겠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뭐랄까. 네? 지원이 이제 그렇지만 아까 제가 느꼈을 때 광고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한데 1년 내내 소소하게 아까 10,000 여건이 저희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제가 지금 유튜브 직원 콘테스트를 합니다. 유튜브가 또 이제 폐쇄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성군 구독을 보시면 이제 지금 아까 평택 거 봤더니 구독자가 저희가 더 높더라고요. 네, 금방 들어가봤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직원들 유튜브 콘테스트를 하는데 콘테스트 시상금을 저희가 걸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직원분들께서 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재밌는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그런 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인책이 아무래도 필요해야 되게 좀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좋아하고 또 평가를 받게 되고 또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실과나 뭐 실과자님 뭐 운전자님들 또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실은 저도 이제 작년에 홍보단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 홍보단 할 때는 동네 한 바퀴라는 팀을 했는데 보성의 10대 명산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패친들과 함께 보성의 10대 명산을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아까 100만 원 활동비를 가지고 패친들이 오시면 같이 김밥도 그 비용으로 싸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홍보계장으로 와가지고 지금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거고. 혹시 첨언 가능하신 선생님? 네. 제가 이제 KBS에 있었다 보니까 개그 콘서트가 이제 코미디 빅리그한테 시청률을 역전당한 이제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코빅이 상금 시스템을 정하면서부터입니다. 코빅은 그 모든 콘텐츠가 그 주마다 1, 2등을 정하고요. 1등이 이제 4천만 원 그 팀이 받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라디오스타에서 그분들이 나오셨는데 1등 제일 많이 하신 분이 3년 동안 7억을 버셨다고 보시더라고요. 상금으로. 그 코빅의 그 치열한 그 상금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실험중계 KBS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지역에서 저희 이 지역 중에서도 저희가 간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자전거 하나 뭐 냉장고 하나 걸어놓으면요 시골 아줌마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장이 늘 10,000원입니다. 인기와는 상관없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확한 이런 보상 시스템, 이게 이제 기업들은 그게 가능한데 공공기관이 항상 그게 유연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허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넘느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경쟁 심리,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작동하는 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해 보시고 그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용한다 그러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듯 싶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우리 시상식 대상이 모 시에서 받았는데요. 그 시 그 가장 메인 컨셉이 공무원 선생님들이 직접 유튜버가 돼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면의 퀄리티는 사실 높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카메라 들고 찍어서 근데 그러한 시도 그런 걸 한번 해봤다는 시도 그리고 콘텐츠 그 내용 자체가 아까 그 화질의 퀄리티는 높지는 않았지만 이 콘텐츠 내용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얘기를 공무원 선생님들 일반인의 시민이나 뭐 이렇게 도민의 이름으로
이 얘기로 풀어갔다는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참신하고 거의 처음 있었던 시도인데 이제 올해 보니까 벌써 1년 사이에 우리 이성용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시도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많이 없네.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뭐 코멘트도 좋고 뭐 질문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쭉 지켜봤는데 PR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내적인 PR과 대내적인 PR, 지역민가의 PR과 지역 외의 PR. 더 크게 따지면 세 번째로 글로벌 PR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한 분이 얘기했는데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역 업체들 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말은 글로벌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특식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아까 심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3년마다 바뀌고 빠르면 2년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뀝니다. 또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공무원 하라고 뽑아놨지 SNS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SNS 잘할 수 있는 사람이 SNS 해야죠. 안 하는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그 지자체의 장이 교육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야, 다 교육시켜가지고 SNS 다 하고 군마다, 실마다 다 페이스북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시킵니다. 됩니까? 그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미디어를 해본 지 한 5년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된 부분들을 해왔습니다. 경남의 모 시에서 12명을 SNS 담당자를 뽑아서 막 아까 말씀한 KBS 뭐 여기서 난리 나서 막 모범 사례로 취재했습니다. 폭망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올해 아주 얘기 많이 나오는 유튜버들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인플루언서 유튜버 얘기합니다. 유튜버가 뭡니까? 그 사람은 검증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검증도 물론이죠. 아까 신나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콘텐츠에 올려요. 우리 시군 광역시에서 녹화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정하게 지자체에서도 생각하고 정말로 외부의 어떤 그런 거 없이 진정으로 대내적인 커뮤니케이션, 그저 지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대외적인 관광에 대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앤드 글로벌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문제 제기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혹시 다른 뭐 연관에서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질문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시간은 사실 다 돼서 사실 넘어서 오늘 가면 또 내년에 물론 또 지원 또 하셔서 오시겠지만 혹시 뭐 오늘 꼭 이거 물어보고 가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하여튼 좀 생각보다 좀 길어진 토론이지만 아주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다음 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